네, 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이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4월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요즘 또 오며 가며 보니까 봄꽃들이 막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야속한 코로나 때문에 봄꽃도 이번에는 잠시 미뤄둬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수익을 위한 이 도전들은 미룰 수가 없겠죠. 이 활짝 핀 봄꽃들은 잠시 미뤄두시고요. 이번에는 랜선으로 또 즐길 수가 있으시니까 저희는 당장 다가올 시장에서 활짝 필 네 계좌의 수익, 또 그로 인해서 잇몸까지 활짝 필 네 계좌의 꽃미소 위에서 이번 주 수익마스 플러스 함께 해주시면 그 꽃미소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1부와 2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맛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은 급등스타 전문가님, 또 적풍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역시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졌었죠. 개인 투자를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상당히 지루한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자, 정책 수혜주, 히토류 등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만 여전히 올라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말고 다음 급등하는 종목들, 다음 시장을 주도해 나갈 주도주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인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항상 이제 이 시간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새로운 종목이 나가는 정보들도 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이 좀 많이 물려 계시거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확실하게 진단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준비한 종목들까지 함께 교체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릴 거고 또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오늘도 알차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또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 상담, 또 문자 상담 둘 다 가능하신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자, 위에 써 있습니다. 서울 번호 02-786-1023번, 또 문자 상담은 1899-508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한 주간의 이슈와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지수 또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3000선이 잠시 깨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이내 반등을 성공하면서 3040선 회복하면서 한 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역시 코스피 박스권 횡보 지속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 주 한국 시장은 좀 미중 무역의 갈등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달 초 1조 9조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대 4조 달러 수준의 인프라 부양책이 곧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 주간 실험보험 청구자도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미 백신 접종 목표치도 이미 뭐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엄청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8일 이후에 러시아에서 미중 회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가 되고 주말 동안부터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이러한 변동성이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끼쳐서 조금 변동성 심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번 주 초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여전히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좀 끝이 좀 주의 한 주가 끝나간 순간부터 달러가 좀 안정이 되니까 금요일 날부터는 뭐 달러의 좀 안정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여전히 대형주들에 대한 악재가 존재한단 말이죠.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SK하이닉스 또는 이제 LG화학의 지수 상승 견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루한 변동성 장세가 유지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에서는 지금 따라붙는 게 아닙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다음에 급등할 테마에 조금 주목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게 바로 좀 OTT 관련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창투사 종목들의 급등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한국 증시의 트렌드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으면은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최근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애플 TV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까지 전부 다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는 이슈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 OTT 시장을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느냐? A스토리라는 종목 보시면은 지금 OTT 관련주 종목인 A스토리도 지금 남몰래 쭉 올라오고 있고 좀 위지옥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OTT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도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이런 종목들 놓쳤다 하신다면은 향후에 급등할 대장주를 오늘 준비하셨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숨겨진 대장주 받아가시면 되겠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러시아 뭐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 그러면서 뭐 지난 시간부터 OTT 관련주 계속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사실 이런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한 달 넘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익 혹시 OTT 관련해서 주신 거 있는지 OTT 관련해서 저는 여쭤봐도 이제 될까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면 알로이스라는 종목이 알로이스요? 네,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제가 또 이제 한 종목을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선침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종목이 원래는 이제 애플 TV라든지 넷플릭스와 관련돼서 이제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정책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이전에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를 움직였었던 알로이스에 주목을 하셔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아니라 다를까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 투자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OTT 관련주들 향후에 급등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들을 전부 정리해놨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다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급등하는 종목을 잘 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좋은 종목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이번 주는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작년부터 주도했었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보다는 좀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온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까 급등스타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OTT 관련주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좋을 수는 있는데 뭐 단기 투자, 그러니까 지금 뭐 짧게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미 알려진 종목보다는 새로운 것보다는 알려진 뭐 오래된 종목보다는 새로운 신생 종목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통신주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통신주라는 게 지금까지 그 과거의 시세의 역사를 보면은 대표주가 됐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하고
작년부터 흐름들을 좀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SK텔레콤을 주가 한번 볼게요. 통신사의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지난 2018-19년도 불경기에도 뭐 같이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 때 역시 같이 하락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지수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그 시기에 특히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바로 어제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하루 9% 이상 올라가면서 거래량 실린 상승을 좀 보였어요.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우리가 LG전자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야, LG전자도 급등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됐던 것처럼 이제는 이런 바닥에 있는 새로운 종목들이 좀 가는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닥주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소외된 업종들 중에서 요즘 대표적인, 뭐 지금은 소외 종목은 아니지만 HMM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요즘에 조선 해운주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K조선이라는 말을 요즘에 뭐 K자 많이 붙이니까 제 K조선이라는 말을 한번 거슬러서 언제 이 말이 많이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더라고요. 작년 하반기 우리가 K 방역 이런 거 하면서 막 다 K 붙이는 그 유행이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 그 조선 업계에서 대규모 수주들을 따내면서 K 조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때부터 나왔던 호재들이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인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이제 딱 가로막아가지고 다 지금 물량들이 못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거 이슈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운임지수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해운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지속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소외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이 업종은 되게 느리고 재미없어 라고 하셨던 통신주나 해운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종목을 사셨는데 수익이 안 나셨다면은 사신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되신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샀으면은 지금의 수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에 1월 달에 많이 올랐을 때 사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그 부분 준비를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종목들도 이번에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좀 좋은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팔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팔면 단기 바닥에서 파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이어지는 코너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이라도 결국에는 다시 또 오르는 순간이 오는 것 같은데요. 과거 주도 업종이라 함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 먼저 좀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쉬운 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특히 삼성전자를 안 산 사람과 산 사람의 수익률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한번 잠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96,800원까지 갔다가 1월 달에 1월 11일에 갔다가 지금 이제 8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뭐 폭락이라 느끼시는 분들 뭐 계셨을 텐데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보다 더했던 시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2017년도에서 18년도 겨울까지는 1년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하락은 굉장히 짧고 하락 폭 자체도 그때만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계좌에 내 찍혀 있는 잔고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도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끝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닥주들과 완전히 전면 교체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좀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주도 업종들을 사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왜 기다리셔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들이 하락할 만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을 한번 저는 기다려 보시면서 그때 좀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쭈어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진입뮤직의 움직임이 가장 좀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상한가 가는 흐름까지도 나왔었는데 이유는 이제 KT그룹의 스튜디오 지니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좀 단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2022년까지 좀 드라마 100개 이상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직접 수혜주로 붙어서 진입뮤직이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KT가 지금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벌어지면서 진입뮤직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KTH라는 종목 KT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KTH라고 이전에 쿠팡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던 이 KTH도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조금 특이한 게 KTH랑 뭐 KTCS가 올라가니까 쿠팡 이슈가 나온 줄 알고 KCTC하고 동방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KCTC까지 이런 식으로 좀 장중에 쿠팡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는 줄 알고 예전에 올라갔던 종목들도 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한국 시장의 트렌드가 역시 창투사에서 OTT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뉴욕 증시 상장한다고 하면 종목들이 다 급등했었죠. 지금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부 다 컨텐츠 사업, 이 OTT 사업에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지금 중소형주들이 지금 급등하는 시장이다라고 이 진입뮤직을 보고 좀 확신이 들었었고, 자,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좀 길어지면서 집콕 문화가 조금 활발하게 됐고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의 니즈가 언제 어디서든 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OTT 쪽으로 수요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OTT가 좀 급등이 나오는 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OTT 시장 규모는 2014년도에 1926억에서 지난해 7,800억 정도까지 규모가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한국 OTT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밝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한 해에만 5,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또 애플 TV마저 1,00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또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다는 이슈가 나올 만큼 한국 콘텐츠의 이런 한국의 OTT 시장이 전 세계 좀 메카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뮤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T 관련해가지고 미디어 컨텐츠 사업 전략 발표에 따라서 상승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나마 들고 있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 짧게나마 좀 매매 전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입뮤직은 뭐 저번 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 기업 자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코스닥 공시 우수 법인에 또 선정이 됐었던 기업이고 뭐 테슬라와 더불어서 현대차까지 모멘텀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진입뮤직은 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뭐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없이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진입뮤직이 상한가 이후에 좀 거래량 없이 5일선 구간에서 지금 또 명확하게 지금 눌려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재차 급등이 또 가능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3월 달에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공시 우수 법인이라는 타이틀이 단순히 공시를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입뮤직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급등스타 전문가님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OTT 쪽이 이번 주가 좀 신선했어요, 확실히. 네. 이 재료가 나온 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있었는데 이제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이번 주 지수보다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특징주로 KT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KT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카카오의 느낌이 좀 난다. 카카오가 지금이야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한 3년 전 2018년도에 카카오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막상 주가는 신저가에 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뭐 5배 이상 올라왔었죠. 자, 지금 이제 KT의 상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KT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을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KT는 인터넷 뭐 그런 거 있고 통신사라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이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작년에는 주목을 받았다면 그런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디서 우리가 볼 것이냐. 결국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로 넘어가서 시세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봤던 SK텔레콤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SK텔레콤이 지금 OTT 웨이브 하고 있죠. KT에서는 시즌 하고 있죠. 이거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사용자 수를 보니까 이미 넷플릭스를 넘어섰다라고까지 최근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산, 국산 OTT들이 지금 외국산 OTT들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내용 중에 그게 있었죠. 이번 주에 KT가 앞으로 콘텐츠에 우리가 4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근데 4천억 원이라는 규모가 지금까지 이쪽 업계에서는 제일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틀 뒤에 SK의 웨이브에서는 그럼 우리는 1조 원 할 거야 라고 나오면서 콘텐츠 시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전쟁의 서막인데 이거는 좋은 겁니다. 서로 지금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주가도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또 마블 컨텐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한 인기를 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OTT 회사들이 자리를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서로 간의 경쟁들이 이런 주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SK텔레콤 그리고 KT 그리고 급등스타님이 말씀하신 그런 OTT 관련된 종목들 저는 전부 다 현재 구간 대비해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바닥에서 올라간다는 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징주 KT 봤고요. 앞으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KT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작년 연말 정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해 2021년도에 주목할 종목 중에 하나로 이 KT를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네네네. 그렇잖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말고도 또 이렇게 상승한 종목 혹시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뭐 너무 많죠. 그렇죠. 특히 이제 KT 그걸 기억하신 거 보니까 제 네. 방송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KT는 그 아까 말씀드린 OTT도 있지만 이제 K뱅크라는 진짜 이 큰 재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KT는 정말 앞으로 멀리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제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번 출연 때 제가 3월 첫째 주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왔었을 때 드렸던 종목이 좀 잘 갔어요. 그때 이제 드렸던 게 제가 이제 여름철 수혜주 해가지고 파세코를 드렸었죠. 그래서 파세코가 지금 목표가를 넘어가가지고 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가 제가 3월 6일이었죠. 3월 6일 날 출연해가지고 18,000원대 드렸었는데 뭐 많이 갔어요. 60% 정도 가고 있고 뭐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왜 올라가느냐. 아까 KT도 그렇지만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계절은 오거든요. 여름은 오니까. 여름철 수혜주로 드렸던 거고 여름철 수혜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걸 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앞으로 시장이 뭐 미국이 중국이 막 뭐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좀 혼란스러운 장이 계속 될 텐데 이럴 때는 확실한 재료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반드시 올만한 이슈. 그 중에서 주가가 좀 저점에 있다면 선취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제2의 파세코가 될 만한 종목들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올만한 이슈, 제2의 파세코가 될 만한 종목들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 주간의 이슈와 특징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또 이슈와 특징주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오늘 또 하루 종일 OTT 관련주 네. 또 강조드린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종목은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유선 방송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케이블 TV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U+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OTT 시장의 최대 수혜주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겠죠. 이제 국내 점유율 역시 넷플릭스가 가장 높은데
여기에 수혜를 LG U 플러스가 좀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IPTV 넷플릭스 독점 계약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또 상륙을 한다 하죠. 이런 이력이 또 부각이 되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었을 때 LG U 플러스와 이런 협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LG 헬로비전도 당연히 또 흘러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최근에 또 LG U 플러스가 LG 헬로비전 그리고 CJ CGV 그리고 한국 데이터 거래소하고 미디어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또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각 기업이 보유한 미디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좀 쉽게 말해서 소비자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겠다라는 이슈거든요. 즉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해서 최고의 조금 이렇게 선별된 빅데이터를 우리가 좀 모으겠다라는 연구를 좀 진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CJ CGV가 상영하는 영화들 중에서 흥행도가 높은 컨텐츠들을 지금 LG U 플러스가 좀 내보내고 있는데, LG U 플러스의 차트 보시면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LG U 플러스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LG 헬로비전의 LG U 플러스보다는 시총이 조금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지금 이번 연구를 또 통해서 OTT 신규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빅데이터가 모았던 거는 예전에 카카오를 생각해 보시면은, 카카오가 연이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조금 모였었던 이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의 이런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OTT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의 빅데이터, 이 소비자의 니즈를 모은 빅데이터를 모아서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좀 신선한 좀 괴물이 탈생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LG U 플러스를 LG 헬로비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자고 한다면은 1차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 없이 눌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도 충분히 이평선 사이에서 수렴되면서 이평선들이 지금 급등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자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5,2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 정도 생각하시면은 괜찮은 가격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 방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전문가님, 저는 정말 주린이에요. 네네. 그래서 방금 우리 전문가님이 방금 매수세 하면서 보여주셔서 네. 차트 잠깐 쫙 보니까 네. 그 이거- 아래쪽 보니까 네. 매수세는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렇죠. 5일 정도 더 많이 그렇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었나요?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연일 지금 환율이 불안정한 와중에서도 원래는 이제 3거래일 연속 들어왔다는 거를 강조드리면서 이제 밑에도 들어왔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지금 환율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외국인들 투자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이 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이 LG 헬로비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매 전략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디어 빅데이터 동맹이 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관심주로는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는 정말 진짜 최저가에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 이거는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종목이에요. 요즘에 그 항공사들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건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이 항공사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해봤자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화물 수요가 좀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 LCC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못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 맞게 되고 가장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논란이 조금 부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되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한 현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좀 됐죠. 지금 몇 달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나온 얘기인데 취임 100일 전에 전체 미국의 접종 횟수를 2억 회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시장에도 굉장히 환호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미증시 다 올랐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백신 이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항공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공주를 사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비행기 수요 늘어날 거니까 사신다고 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1등 기업이니까. 근데 대한항공의 주가가 좀 올랐어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미 지난 1월 달 말쯤에 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약간 조정 중인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1등이 하는 2등을 사는 게 괜찮은데 2등이 아시아나항공이죠. 근데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정말 처참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29,700 거의 3만 원 가까이 되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뭐 15,000원 수준이니까 이게 한 5개월 만에 반토막이나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의 대표하는 종목들인데 코스피 200 종목이 한 4,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는 케이스가 정말 드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이 빠졌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제 최근에 실적 때문에 감자 과정이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의 피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들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칼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거나 그런 기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권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우리 또 그 남매의 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기존에 있었던 조 회장 쪽으로 다시 이제 안정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끝났어요. 내년 주총 때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인수 과정이 또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저는 역대 최저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15,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적이 몇 번 없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졌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불경기 때 한번 있었었고 그리고 과거에 2008년도 때 뭐 있었어요? 리먼 사태 때. 그때 정말 다 힘들었죠. 그때 갔던 가격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여가지고 올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진행된다는 얘기만 좀 나와도 충분히 오를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한 가지 최근에 악재가 하나 있었던 게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일정이 좀 늦춰졌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서 그 자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좀 늦춰졌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일정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현재 주가가 바닥이라는 사실은 뭐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증시가 너무 높게 솟은 종목들이 잘 가기는 하는데 한번 무너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바닥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저가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준비해봤고요. 아시아나항공 매매 전략 드려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천천히 한번 모아보세요. 천천히 시가 밑으로 모아보시면 되겠고 저는 목표가는 일단 깔끔하게 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2만 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해드릴 텐데 작년에 이 종목이 12,800원에서 29,750원까지 한 약 3배 가까이 되는 구간은 올라가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 손절가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고수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정말 아예 1도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아시아나항공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아닌가 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좀 이렇게 더뎌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렇게 되면 완전 독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실상 독점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에 뭐가 있냐면은 인수를 하는데 그 인수하는 기업 자체가 정말 회생 불가의 상태인 경우에는 독점이어도 인정을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통과 직전에 어떤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할 때 분명히 기아차 인수하면 독점이 되는데 기아가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됐었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가 좀 치우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에서 2등은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LCC보다는 확실히 잠재력이 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회사 좋지만 그 회사들이 많이 오르는데 안 올라간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가 사라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상승 잠재력, 또 주가 역시 상승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OTT 관련주인데 이제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퍼스 코리아는 드라마, 영화 제작을 좀 주 사업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해외 기업을 연결해서 다양한 매체 한국 문화를 조금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해 12월 달에 중요한 것은 아마존과 일본 내 한류 채널 입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 관련주로 조금 지금 부각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OTT 기업인데 전 세계 1억 명이 좀 가입한 좀 대규모 OTT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이 아마존 프라임과 OTT 서비스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KT하고 LG의 디즈니 플러스 협력 때문에 잠깐 SK는 발을 뺐었죠. 그래서 SK가 아마존 프라임 쪽으로 11번과 더불어서 이커머스에서 OTT까지 좀 발을 넓히려는 모습을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마존 프라임 관련주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최근에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뜨거웠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알로이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애플 TV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응을 받았었습니다. 알로이스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최근에 애플 TV 관련주로서 좀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최근에 또 지니뮤직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부각을 받아서 이번 주 내로 급등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뭐 KTH 얘도 디즈니 플러스로 급등 나왔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LG 관련된 종목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LG 헬로비전 이 종목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었죠. 또 뭐가 있죠? 최근에 IMBC도 웨이브가 1조 원 규모로 2025년까지 투자한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아마존 프라임 관련주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이 코퍼스 코리아도 재차 급등이 가능하다. 이전에 거래량 없었던 부분은 스펙 상장 이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붙은 상태지만 최근에 스펙 상장 이후에 아마존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충분히 아마존 프라임 이슈 받아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9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00원 정도 잡으시면은 괜찮은 가격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OTT 관련 종목을 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코퍼스 코리아, 이제 막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앞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특징주 시간에서 지니뮤직 말씀을 해주셨고 또 LG 헬로비전 이 종목 이렇게 두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솔직하게 코퍼스 코리아 그리고 LG 헬로비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LG 헬로비전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무엇일까요? 급등했었던 종목들의 패턴이랑 조금 비슷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급등 이후에 좀 눌리는 구간에서 5일선 위에 좀 명확하게 지지가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이러한 종목도 예전에 급등 나왔었던 경우 뭐 대형 포장이라고 한다면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좀 비슷한 모습 보여준 다음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 구간에 보통 종목들 급등 나올 때 1차 급등 이후에 좀 이렇게 삼각 수렴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빵 하고 나오고 뭐 예전에 뭐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도 제가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얘도 급등 나오기 전에 차트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1차 급등 이후에 삼각수렴 만들어주고 5일선 구간에서 명확하게 지지받는 게 확인되자마자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LG 헬로비전도
급등이 나오는 차트 패턴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도 좋지만 이 코퍼스 코리아는 뭐랄까 이 발굴하는 느낌으로 신생아의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퍼스 코리아 OTT 관련주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3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에는 이제 다가올 일정 관련된 종목인데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 유진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요즘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냐면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유진기업이라는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인지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이 기업이 올라갔던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남북 경협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 봄에 4,8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2015년도에도 3,000원대에 있다가 거의 9,500원까지 거의 단번에 한 3배 정도 상반기 내에 대시세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저 때 왜 올라갔냐면은 다 어떤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잘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인프라 투자도 좀 도와주고 도로도 깔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인데 요즘에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이 얼마 전에 미사일 좀 발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를 하지만 그래도 북한과 대화는 해야 하고 앞으로 이제 뭐 한미일 그런 공조를 해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좀 이렇게 온화한 정책들을 발표를 했죠. 북한이 무력 도발한다고 해서 우리도 막 전투기 추격시키고 하면은 한반도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일단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방산주랑 또 남북경협주랑 이런 그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악재 나올 때 사는 게 항상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남북경협주 중에 하나로서 일단 유진기업을 저는 첫 번째 이 종목을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재료가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다음 주에 나올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기로 다음 주 중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디테일한 내용 예상되는 부분은 인프라도 있고 통신망도 있고 막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관련주가 올라갔던 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의 재료도 있죠.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근절 대책과 함께 또 공급 대책도 같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주, 건설 자재주 이런 종목들은 일단 지금 바닥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기업의 현재 주가 상태는 작년 코로나 때에서 살짝 넘어와가지고 코로나 이전 수준인 5,000원 구간을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증시는 어떻죠? 우리 시장은 이미 작년 코로나 수준을 이미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 왜 못 올라왔냐? 소외됐기 때문에 못 올랐던 거예요. 바로 남북경협주라는 속성과 또 어떤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 지금 GS건설 같은 거 보시면은 꽤 올랐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 이제 같이 발맞추기, 키 맞추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략을 드리면요. 전략은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밑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로 단기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6,500원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4,8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8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는 OTT 관련주라는 이 큰 맥락이나 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사실상 특징이 확실한데 우리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적부 전문가님께서는 좀 왔다 갔다 하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수익을 사실 잘 주시니까 수익 잘 주시면 뭐 사실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맥락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종목이 좋은 게 지금은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도 진짜 이것도 수익 낼 수 있고 저것도 수익 낼 수 있고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대시세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자동차도 갔고 반도체도 갔고 2차 전지도 갔고 바이오도 갔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장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 이제 가지고 온 상황이니까 어떤 걸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단기 투자를 보신다면 유진 기업,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아시아나항공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심주들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의 그런 꿀팁을 또 알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그 꿀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살짝 지금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은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인터넷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요. 그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 꿀팁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또 다음 주 전략 알고 싶은데요. 자, 우리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역시나 이제 OTT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OTT.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 말고 정말 이제 급등이 임박한 종목이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일요일 저녁 9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쿠팡이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쿠팡 관련주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흔적을 줬었고, 마켓컬리부터 시작해서 창투사 종목도 올라갈 때 반드시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OTT 관련주 급등하기 전에 지금 흔적 남기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OTT 대장주에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일요일 무료 방송 들어오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TT 관련 종목으로 큰 상승 노리고 싶으시다면 우리 일요일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전략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보면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바로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 신고가 기록했던 거 아시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내가 테마주 저거 못 사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올라간 거 보지 마시고 지금 저랑 같이 바닥을 새 출발하는 종목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3시에 공개 방송 바로 있을 텐데 거기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 인생 종목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인생 종목을 만날 수 있는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쓰고 계시는 휴대폰 혹은 PC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을 통해서 저희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 얼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급등스타 전문가님 또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상담 시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입니다. 자,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꼼꼼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로도 생방송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외출하시더라도 생방송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1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는 또 비도 많이 오고 외출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2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